70세 이상이면 5명 중 1명꼴로 치매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뇌를 20년 젊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공통점, 그리고 이것만 피하면 86세까지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인구 변화와 함께 치매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약 84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80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치매를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 감퇴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약 2천만 원에 달하며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치매가 진행될수록 환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통계 속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치매의 약 40%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환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결정적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연구 결과 치매 환자들에게서 발견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적인 뇌저산소증, 즉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 기관으로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특정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뇌저산소증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 즉 좌식 생활이 지속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1.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장시간의 좌식 생활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이는 다시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좌식 생활에 해로운 영향은 규칙적인 운동으로도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매일 1시간 운동을 한다 해도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서 보낸다면 뇌 건강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처럼 치매 환자들의 공통점인 만성적인 뇌저산소증은 주로 좌식 생활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좌식 생활이 어떻게 우리 뇌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결정적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적인 좌식 생활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등 정신적 활동 없이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좌식 생활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우선 장시간 앉아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류량의 15-20%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혈류량이 줄어들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둘째, 좌식 생활은 전신 염증 수준을 증가시킵니다. 염증성 물질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해 뇌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넷째, 앉아있는 자세는 척추와 목의 압박을 증가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인 채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는 습관은 경추신경을 압박하고 뇌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경북대학교 의대 연구팀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 중에서도 하루 평균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그룹은 4시간 미만인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약 1.5배 빨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좌식 생활에 해로운 영향은 규칙적인 운동으로도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매일 1시간 운동을 한다 해도 나머지 시간을 계속 앉아서 보낸다면 뇌 건강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뇌 전문가들은 이런 습관이 혈관 손상을 일으키고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약화시켜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진상 교수는 노년기에는 뇌의 가소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좌식 생활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좌식 생활이 구체적으로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걸까요? 좌식 생활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해마라고 불리는 뇌의 기억 중추입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핵심 부위로 좌식 생활이 지속되면 해마의 부피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MRI 연구 결과 좌식 생활이 많은 70대 노인들은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같은 나이대의 노인들보다 해마의 크기가 평균 3-5% 작았습니다. 이는 2-3년 더 빠른 뇌 노화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둘째, 좌식 생활은 뇌의 회백질 밀도를 감소시킵니다. 회백질은 뇌세포에 몸체가 모여있는 부분으로 정보 처리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좌식 생활이 길어질수록 전두엽과 측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정 능력, 계획 능력,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셋째, 뇌 속 작은 혈관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혈류가 정체되고 미세 혈전이 생성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미세 혈전은 뇌 속 모세혈관을 막아 미세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미세 뇌경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게 됩니다. 넷째, 뇌 내염증 수준이 증가합니다. 좌식 생활은 전신의 만성 염증을 촉진하는데 이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해 뇌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특히 미세하교세포라 불리는 뇌의 면역 세포들이 과활성화되어 오히려 건강한 뇌 세포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뇌의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좌식 생활이 지속되면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어 에너지 생산 능력이 감소합니다. 이는 뇌세포의 활동성과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섯째,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기분과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이는 우울증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은 다시 치매 위험을 1.5배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뇌의 자가정화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 시스템은 수면 중에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좌식 생활은 이 기능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유해 물질이 뇌에 축적되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장시간의 좌식 생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좌식 생활이 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좌식 생활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25분 규칙을 도입해보세요. 25분 동안 앉아있은 후에는 반드시 5분간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짧은 5분의 움직임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나 알람 시계를 활용하면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화는 서서 하기. 원칙을 세워보세요. 전화 통화를 할 때나 가족과 대화할 때는 가능한 한 서서 하거나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TV 시청 중에도 광고 시간 활동을 해보세요. TV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 시간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집안일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하루 30분 이상의 좌식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식후 10분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에는 바로 앉지 말고 10분만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뇌 건강에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서서 읽기 TV 보기를 시도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때때로 서서 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점차 적응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여섯째, 앉아있는 자세 바꾸기를 자주 해주세요.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30분마다 앉은 자세를 바꾸고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일부 시간은 서서 활동할 수 있는 높은 테이블이나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덟째, 계단 이용하기를 습관화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뇌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신체 활동 앱을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의 건강 앱이나 활동 알림 기능을 설정하면 장시간 앉아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 활동 바꾸기를 시도해 보세요. 앉아서 하는 취미 독서, TV 시청 외에도 걷기, 정원 가꾸기, 춤추기 등 서서 움직이는 취미를 하나 이상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특별한 장비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좌식 생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럼 이제 뇌를 적극적으로 젊게 만드는 특별한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좌식 생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뇌를 젊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활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은 뇌몸 동시 활동입니다. 이는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뇌의 여러 영역을 한 번에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춤추기가 있습니다. 춤은 리듬을 기억하고 동작을 계획하며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실제로 21년간 469명의 노인을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춤을 춘 그룹은 다른 활동을 한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76%나 낮았다고 합니다. 둘째, 듀얼 태스킹을 연습해 보세요. 이는 두 가지 이상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걸으면서 7에서 거꾸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뇌의 전두엽을 특히 활성화시키며 집행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기술 배우기를 시도해 보세요.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뇌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뇌 가소성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절반 이하였다고 합니다. 넷째,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 5분만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해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고 해마의 크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주 3회 30분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뇌 건강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근육에서 뇌 건강에 좋은 물질인 마이오카인을 분비하게 합니다. 여섯째, 인지 훈련 게임을 즐겨보세요. 퍼즐, 숫자 게임, 기억력 게임 등은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고 인지 예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사회적 활동 참여를 늘려보세요. 친구와의 만남,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등 사회적 활동은 뇌의 사회적 영역을 활성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70% 낮았습니다. 여덟째, 자연 속에서의 활동을 시도해보세요. 숲이나 공원에서의 걷기는 도시 환경에서의 걷기보다 뇌 활성화 효과가 50%더 높다고 합니다. 아홉째, 올바른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수면 중에는 뇌의 자가정화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중해식 식단을 도입해보세요. 올리브 오일, 생선, 견과류, 과일, 채소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은 뇌 건강을 증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식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뇌의 생리적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20년까지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음 챙김 명상과 듀얼 태스킹을 우선적으로 시작해보세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방법들의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좌식 생활의 위험성과 뇌를 젊게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해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86세 정현우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은 70세에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3-5년 내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정 선생님은 좌식 생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하루 3번 5분씩 뇌몸 동시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5분간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점심 후에는 5분간 숫자를 거꾸로 세며 걷고 저녁에는 5분간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3년 후 검사에서 그의 인지 기능은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86세인 정 선생님은 여전히 자서전을 쓰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 치매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8세 김영애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김 할머니는 75세에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치매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텔레비전 시청을 좋아해서 하루 평균 7시간을 앉아서 TV를 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단 후 그녀는 TV 시청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TV 서서 보기와 30분마다 5분 스트레칭을 규칙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꽃과 나무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이름 대기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1년 후 김 할머니의 인지 검사 점수는 정상 범위로 향상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지역 노인회에서 총무를 맡을 정도로 활발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82세 박종호 할아버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취미로 바둑을 두며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79세에 그는 기억력 저하와 함께 가끔 길을 잃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 장애와 함께 해마의 위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좌식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25분 규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25분 앉아있은 후에는 반드시 5분간 일어나 활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바둑을 두면서도 매 게임 후에는 반드시 10분간 정원을 거닐며 바둑 전략을 복습하는 이중 과제 활동을 실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손자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으로 이러한 사회적 활동이 인지 기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박 할아버지는 MRI 검사에서 해마 위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80세 이미경 할머니의 경우입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주부로 살면서 좌식 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75세에 경도인지 장애와 함께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식후 10분 걷기와 지중해식 식단이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매 식사 후 반드시 10분간 산책을 했고, 이때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는 기억 산책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변경했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이 할머니는 인지 기능이 또래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혈압과 혈당도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나이가 많더라도 적절한 생활, 습관 변화와 꾸준한 뇌 활성화 활동을 통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제 뇌 건강에 좋은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좌식 생활을 줄이고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과 함께 식습관 역시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뇌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요소로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들은 해마의 위축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둘째,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의 베리류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간 소통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3의 베리류를 섭취하면 인지 노화를 2.5년 정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너트 등은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가 풍부해 뇌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호두는 모양도 뇌를 닮았는데 실제로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견과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견과류를 섭취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좋았습니다. 넷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등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러시아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녹색 잎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뇌의 노화 속도가 11년이나 느렸다고 합니다. 다섯째, 커큐민이 함유된 강황 또는 심황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인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은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플라크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은 기억력과 집중력 검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섯째,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당분과 칼로리 섭취를 피하기 위해 하루 한 조각 약 3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인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뇌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섭취한 노인들이 치매 발병률이 67%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덟째,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녹차에 포함된 카페인은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커피와 녹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장기적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2-3잔의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아홉째, 강황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검은 후추입니다. 검은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은 강황의 커큐민 흡수율을 최대 2000%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카레를 요리할 때 강황과 후추를 함께 사용하면 뇌 건강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과 뇌 건강 사이의 밀접한 관계, 이른바 장뇌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뇌, 염증을 줄이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다양하게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고 반대로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과 뇌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습관은 25-5 규칙입니다. 25분 앉아있은 후에는 반드시 5분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장시간의 좌식 생활이 치매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결정적 공통점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를 25분으로 설정하고 알람이 울리면 반드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집안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30% 이상 증가하고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핵심 습관은 듀얼 태스킹입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여 2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걷기 왼손으로, 원을 그리면서 오른손으로는 세모 그리기, 외국어 단어를 외우면서 계단 오르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뇌의 전두엽을 특히 활성화시켜 집행 기능을 강화합니다. 집행 기능은 계획 수립, 의사결정, 문제 해결과 같은 고차원적 인지 능력으로 치매 초기에 가장 먼저 손상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 핵심 습관은 식탁 위의 뇌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식단에 뇌 건강에 좋은 5가지 식품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지방이 풍부한 생선, 베리류 과일, 녹색 잎채소, 견과류, 올리브 오일. 이 5가지 식품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항산화제,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5가지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53%나 느렸다고 합니다. 이 3가지 핵심 습관만 지켜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입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10-20년 전부터 뇌 변화가 시작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조치를 통해 진행을 크게 늦추거나 때로는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 경우, 익숙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 성격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 판단력이 저하되는 경우, 복잡한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뇌는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는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늘 25-5 규칙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째,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끈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인 좌식 생활의 위험성과 이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뇌를 20년 젊게 만드는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하여 86세까지 건강한 뇌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작은 습관들이 내일의 뇌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치매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 이것만 피해도 뇌는 20년 젊어집니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